캄보디아는 베트남과 태국, 라오스 사이에 껴있는 나라로 대표적인 친중 국가로 알려져 있다. 최근 캄보디아에서 한국인을 납치해 감금하고 고문하여 살인까지 한다는 사실이 밝혀지며 많은 이들을 충격에 빠뜨렸는데, 캄보디아의 한국인 납치 횟수는 2020년대 초만 해도 10건에서 20건을 웃도는 수치였지만 2025년 현재는 무려 330건을 넘어버렸다. 지난 4년 사이 90배나 폭증한 것인데, 캄보디아는 대체 어떤 나라인 걸까? 캄보디아의 살인 범죄율은 베트남보다 높으며 치안이 안 좋기로 유명하다. 과거 캄보디아는 경제 성장을 위해 카지노를 허용하였고, 이때 중국 삼합회가 개입하며 비극이 시작되었다. 본래 동남아시아에서 조직범죄로 유명한 곳은 필리핀이었지만 2016년 로드리고 두테르테 전 대통령이 강경 대응을 선포하며 범죄 조직을 단속하기 시작했다. 따라서 삼합회는 범죄 거점 구역으로 세울 다른 지역을 물색했는데, 이때 캄보디아는 그들에게 막 떠오르던 참이었고, 이곳으로 자본이 몰리며 새로운 블루오션이 되었다. 이후 캄보디아는 사기를 치기 좋은 환경이라고 입소문이 나서 여러 나라의 범죄 조직들이 몰려들었다고 한다. 2025년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한국인 납치는 주로 캄보디아의 수도 프놈펜에서 발생하는데, 범죄 조직은 프놈펜 도심을 벗어나 외곽의 시골 마을로 깊숙이 들어가면 그곳에 아예 범죄 단지를 만들어 놔 많은 이들을 충격에 휩싸이게 만들었다. 이곳은 사방이 교도소처럼 철조망으로 막혀 있으며 출입이 굉장히 까다롭다고 한다. 실제로 이곳에 손님을 태우고 들어가 본 적 있는 현지 택시기사의 말에 따르면, 입구를 막고 있는 문지기는 중국인으로 방문자의 신원을 확인하고 출입을 제한하는 건 모두 중국인 관리자이며, 평소 경계가 매우 삼엄하고 그들이 아는 사람만 통과시킨다고 한다. 그리고 범죄단지 안에는 약 200명의 조선족과 중국인 경비원들이 총을 들고 24시간 내내 감시하고 있다. 범죄단지 안에는 식당, 노래방, 마트, 병원, 미용실 등 기본적인 생활 필수 시설이 다 갖춰져 있기 때문에 밖으로 나가지 않아도 이 안에서 모든 생활이 가능하며, 물론 이것들은 피해자들을 가둬놓고 범죄를 저지르기 위해 꾸며진 공간이다. 그렇게 캄보디아에서 납치를 당해 범죄단지 안으로 잡혀들어온 사람들은 수많은 컴퓨터와 책상, 휴대전화가 100개가량 쫙 깔린 방 안에 갇혀 보이스피싱, 로맨스 스캠, 리딩방 사기를 치게 된다. 여기서 로맨스 스캠은 쉽게 말해 여자인 척 남자를 꼬셔 돈을 뜯어내는 사기이며, 리딩방은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을 이용해 주식이나 코인의 매매를 도와줘 돈을 얻게 해준다면서 뒤통수를 쳐 투자자들의 돈을 노리는 사기다. 납치 피해자들은 손과 발에 수갑을 차고 발에 족쇄가 채워진 상태로 강제 노동하며 뒤에선 20m 간격으로 경비원들이 수갑이랑 전기 충격기를 들고 일을 잘하는지 감시한다고 한다. 그러다 일을 거부하거나 실적이 안 좋은 사람들은 손발이 묶인 상태로 고문을 받게 되는데, 발로 밟고 몽둥이로 때리는 등 무차별적으로 폭행에 맞다가 기절하면 전기 충격기로 지져 강제로 깨우고 또다시 두들겨 패는 방식이다. 여기서 탈출한 사람의 말에 따르면 어느 날 또 다른 피해자가 욕을 하며 대들었다가 바로 총에 맞아 죽었으며, 범죄단지 안에는 화장터가 있어 모든 것을 흔적도 없이 처리할 수 있다고 한다. 납치 수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캄보디아 납치 사건들은 대부분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유인하는 형태이다. 핵심적인 주요 수법만 알아보면, 첫 번째, 고연봉 해외 취업 미끼. SNS나 구인 사이트, 텔레그램에서 월 수백만에서 수천만 원을 보장한다며 숙소랑 항공권까지 지원해준다고 유인. 두 번째, 관광, 카지노, 리조트 초청. 캄보디아 리조트 체험단, 카지노 딜러 단기 알바를 명목으로 초청장 제공, 실제로는 범죄단지로 이동시켜 통제함. 세 번째, 한국어 가능한 리크루터의 1대1 DM, 한국인 팀장, 한국계 회사 등을 내세워 신뢰를 얻고 이력서만 보내면 곧바로 계약 및 항공권 지급. 네 번째, 연애, 여행 동행 빙자, 데이팅 앱이나 SNS에서 관계를 맺은 뒤 캄보디아로 여행을 권유함. 다섯 번째, 교육 인플루언서 협업 및 촬영 제한, 유튜브나 틱톡 협업, e스포츠나 세일즈 교육 등으로 유인함. 여섯 번째, 채무 탕감, 빠른 돈벌이 압박, 사채 빚이 있는 사람들에게 캄보디아에 도착 후 목표 금액을 채우면 한국으로 다시 귀국을 보장하며 보너스 금액까지 약속함. 사실 캄보디아에서 한인범죄 피해는 꽤 오래전부터 있어왔는데, 이제서야 큰 관심이 쏠리는 이유는 최근에 있었던 경북 예천 출신의 대학생 A씨의 납치 사건 때문이다. A는 지난 7월 17일 가족들에게 캄보디아에서 열리는 박람회에 다녀오겠다며 집을 떠났지만, 일주일 뒤 한 남성이 가족들에게 전화를 걸어 A가 여기서 사고를 쳐 감금됐다, 5천만 원을 보내면 풀어주겠다고 협박했다. 그리고 그 남성은 조선족 말투를 사용했다고 한다. 가족들은 곧바로 캄보디아 대사관과
경찰에 신고했지만 사건이 해결될 기미는 보이지 않았고 설상가상으로 협박 전화 4일 후엔 협박범과의 연락마저 끊겨버렸다. 그리고 2주 뒤인 8월 8일 A씨는 새벽 2시경 깜포 보크르산 인근 길가에 세워진 검은색 포드 차량에서 시신으로 발견됐으며 사인은 고문에 따른 극심한 통증으로 인한 심장마비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 사건으로 이슈가 된 것은 주 캄보디아 대한민국 대사관의 무대응이었다. 또 다른 피해자 B씨는 범죄단지 601호에 감금되었고 경비의 감시를 피해 겨우 대사관으로 연락했는데 대사관 직원은 캄보디아 경찰에 직접 신고해야 한다며 신고 매뉴얼만 카톡으로 보내줄 뿐이었다. 하지만 옆에선 조직원이 감시하고 있었고 이런 급박한 상황 속에서 경찰에 겨우 연락한다 해도 캄보디아어나 영어를 할 줄 모르는데 경찰에게 어떻게 신고를 하냐고 물어보자 대사관 직원에게 돌아온 답변은 가관이었다. 구글 번역기를 쓰세요. 에? 또 B씨가 범죄단지에서 겨우 탈출해 캄보디아 대한민국 대사관에 도착하여 구조를 요청했던 직원에게 다시 카톡을 보내자 이번엔 본인의 출근 시간인 오전 8시에 다시 오라는 피해자의 목숨은 안중에도 없는 충격적인 대답을 했다. 심지어 조직원들이 쫓아오는 급한 상황이었고 당시엔 이른 시간이라 문을 연 카페도 없어 B씨는 2시간 동안 대사관 근처 쓰레기 더미에서 몸을 숨긴 채 벌벌 떨며 기다렸다. 피해자 구출이 어려운 또 다른 이유로는 캄보디아 경찰이 무조건 납치된 본인이 신고해야만 출동하기 때문인데 캄보디아 경찰의 출동 요구사항은 신고자의 현재 위치, 연락처, 감금된 건물의 사진과 통, 호수, 여권 사본, 납치 피해자의 얼굴 사진, 본인의 구조 요청 영상이다. 실질적으로 납치된 사람이 이 모든 걸 준비하기엔 불가능에 가깝다. 현재 캄보디아의 길거리 쓰레기통을 보면 납치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버려진 여권이 우르르 쏟아진다. 이 여권의 주인들 모두 납치된 듯하다. 이번 사건으로 인해 박항서 감독의 납치 경험담이 재조명되고 있다. 박항서는 베트남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시절 아내와 캄보디아 여행을 갔는데 공항에 도착해 택시를 타자 인조 기둥은 산길로 빠져 비포장도로를 달렸다고 한다. 여기서 그는 자신이 납치됐구나 싶었고 택시기사가 내려준 공터엔 10명 정도 있었는데 그중 대장으로 보이는 사람이 앞으로 나오며 미스터 박항서? 라고 물었으며 저 사람을 왜 데려왔냐고 돌려보냈다고 한다. 아마도 박항서 감독을 알아본 것 같은데 일반인이었으면 무조건 납치당했을 상황이다. 결국 이번 사건을 계기로 경찰과 캄보디아 당국이 대대적인 초국경 합동작전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캄보디아의 한국경찰 주재관을 증원하고 코리안 데스크를 신설하는 등 협의를 시작했다. 참고로 코리안 데스크란 우리나라 경찰이 현지 경찰서에 직접 파견을 가 한인 대상 범죄를 전담하는 요원이다. 하루빨리 캄보디아에 납치된 한국인들이 무사히 귀환하길 바란다. 지금까지 철몽몽이었습니다.